자, 이제 엊그제 본 그 전기기기 공무원 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는, 전기 이론은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건 문제 참 깔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기기기는 문제, 괜찮은 문제도 많았는데, 몇 문제는 좀 불편하다라는 문제가 몇 문제가, 서너 문제가, 두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일정한 전압을 인가할 때 출력 토크 T하고 기계적 출력 P의 관계. P는 EAR이고 오메가 T죠. 그죠? 그래서 출력과 토크는 그냥 비례관계다. 이런 형태는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비례관계다. 답은 2번이죠. 단상 변압기 1차 측에서 인가되는 전압의 주파수를 감소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상 변압기 할 때 유기기전력 E는요 4.44에 F, N, BS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변압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할 때 와류선은 뭔데 라고 하면 와류선은 비례한다 두께의 제곱에 F의 제곱에 BM의 제곱에 그죠? 비례하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선은요 비례한다 F에 비례하고 BM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형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때 이런 변압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1차 측에 인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만을 감소시켰어요. F를 감소시키면 일어나는 현상 했을 때 이때 거의 모든 조건은 뭐가 일정할 때요? V 일정이고요. 그러면 V가 일정하면 E가 일정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일정은 E는 그래서 4.44의 주파수 그러니까 권수는 한번 감았으면 더 이상 변화가 안 되고 철심의 단면적도 감았으면 변화가 안 되니까 E는 F하고 BM의 곱에 비례하는데 이게 일정할 때 F가 증가하면 BM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V가 일정할 때 F가 증가하면 BM은 감소하니까 여기는 그냥 F하고 BM의 곱인 E의 제곱과 관계가 되는데 E가 일정하니까 얘는 일정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건 F분의 V 제곱하고 같잖아요. 그죠? F BM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V는 일정한데 F가 증가하면 얘는 F가 감소한다고 했나요? F가 감소하면 이게 감소하면 얘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증가하고 그래서 얘가 감소하니까 오히려 히스테리시스 수는 증가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문제의 답은 와류수는 일정한 상태고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는 이렇게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문제입니다. 근데 보기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그게 없다면은 이 문제는 그럼 뭘 이야기했는데 라고 하면 얘는 전압의 주파수를 감소시켰을 때 다른 건 조건이 없어요. 변압기라면 보통 1차 측 전압이 일정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V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없고 그냥 F가 감소하니까 히스테리시스도 감소하고 와류선도 감소하더라.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번 맞았던 것 같아요. 2번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조건일까? 라는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이제 완전 다른 그런 형태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단지 변압기에서 V 일정이 아니라 이제 주파수가 바뀔 때라는 그런 조건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의 제기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단자 전압이란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변압기에서 주파수를 감소시킨다. 전압의 주파수. 전압은 일정하지 않고 그냥 주파수만 감소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조건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은 2번인 게 이제 그냥 이 공식에서 주파수만 감소하면 와류수는 줄어들고 주파수만 감소하면 히스테리시스톤도 감소하더라라는 단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통의 풀이는 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히스테리시스톤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와류수는 이렇게 돼가지고 V가 일정하면 얘는 주파수가 감소하면 오히려 증가하고 얘는 주파수가 감소해도 일정하다. 그런 게 보통의 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특이한 형태고요. 그래서 2번이 조금은 불편했던 문제입니다. 3번은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 가능한 결선으로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이 가능한 거 돼가지고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거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델타의 개수가 홀수가 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홀수 되고 여기는 짝수고 여기는 홀수고 이렇게 홀수가 돼버리면 안 맞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이 2번을 정확하게 뭐 틀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틀린 사람은 없을 건데 왜냐하면 자격증이라든지 우리 시험에서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리진 않을 건데 근데 이제 2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도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 1차하고 1차 측의 전압이 같으면 2차 측 전압도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전압이 달라요. 실제로. 위상도 달라요. 위상도 같아야 되고 전압도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위상도 다르고 전압도 달라가지고 병렬 운전을 그냥 쓸 때 그리고 병렬 운전의 조건에서 보면 건수비도 같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건수비 같은 걸 쓰면 절대로 안 같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거기 바로는 병렬 운전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이거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건수비를 조절을 해가지고 하면 병렬 운전이 이제 맞춰지는 그런 상황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걸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죠?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렬 운전 조건 안 되는 것들은 이게 델타의 개수가 홀수나 Y 개수가 서로 짝수가 안 맞고 홀수계가 되는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 각 변압기 극성이 일치해야 되고 각 변압기의 건수비가 같아야 되고 1차,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된다. 근데 아까 전에 델타 Y를 쓸 때 하나는 델타 Y 쓰고 하나는 Y 델타를 쓰면요. 1차 측의 전압이 순간 전압이 V가 들어갔을 때 2차 측의 이 전압과 2차 측의 이 전압은 전압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고 위상도 차이가 나요. 하나는 30도가 빠르고 하나는 30도가 늦고 해가지고 60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병렬 운전이 안 될 것 같은데 건수비 조절을 해가지고 병렬 운전을 한대요. 실제로 하고는 있다고 하니까 알아서 봐주시고. 그래서 전격 전압이 일치해야 되고 각 변압기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도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각 변압기에서 X하고 R의 B, 리액턴스하고 저항의 B도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지금 보지 맙시다. 좀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론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면 되죠. 그죠? 6극의 파권 직류분권 발전기에서 전기자 도체수가 300이고요. 매극 자속 파이가 0.05, 회전 속도 n이 1200rpm일 때 무부하 단자 전압 VO는 얼마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6극의 파권입니다. 무부하 전압. 이 제로는 얼마요? (60A에) PZ 파이 N. 그죠? 60에. 자, 병렬내로 수가 파건이니까 무조건 2개. 극수는 6극이고요. 도체수는 얼마요? 300이고. 그 다음에 매극단 가속은 0.05고, 그 다음에 회전수는 1200rpm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하고 이거 없을까요? 10이고요.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면 30이고,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면 15다. 수치가 없앤 게 별로네요. 이렇게 없애지 맙시다. 자, 뭐, 이거 120이네요. 120하고 하니까 이거 10이다. 그럼 이건 동그라미 2개 없어지니까 없애고요. 3, 5, 15. 여기 6이니까. 5, 6, 30에 3 하니까 90이고, 90 곱하기 10 하니까 900이다. 뭐 이런 것들은 산수를 할 때 뭐 적당한 거 잘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알아서 나누시고요.
900 맞죠? 자,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다르게 된다. 이때 뒤진 역률에 대한 설명이다. 뭐 바르게 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R 부하일 때는 뭐가 되고요? 교차 자화작용이죠. 그죠? 작용이고 전압전류 동상이고, 그죠? L 부하일 때는 I가 90도 느리고 감자죠. C 부하일 때는 I가 90도 빠르고 정제작용을 하더라 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니까 용량성 부하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는 경우는 감자가 아니라 정자가 되고, 그죠? 용량성 부하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지는 경우는 없고, 유도성 부하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는 경우도 없고, 유도성 부하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은 경우에 이때 감자작용을 하더라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이 뒤진 역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밖에 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률에 따른 뭐 전기자 반작용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문제인데, 어쨌든 답은 4번밖에 맞을 게 없어요. 이게 정자다라고 해도, 직접 반작용인데 정자라고 해도 문제가 뒤진 역률에 대한 거라서 좀 그래도 답은 4번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문제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해가지고 부하가 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전기자 반작용은 부하가 R 부하냐. 그래서 R 부하일 때는 교차 자화작용이 일어나고, L 부하일 때는 감자작용인데, 뭐 직축 반작용인데 감자작용이고, C 부하일 때는 정자작용이더라. 그래서 C가 들어가면 정자가 되고, 전류가 앞선 C만의 해로는 전류가 앞선다. 그래서 전기 기기를 잘 하려면 전기 이론을 잘해야 돼요. 잘 하신 후에 기기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YY 결선된 삼상 변압기의 2차 측의 승간전압. 변압기 승간전압이 VL이고요. 선전류가 IL이다. IL이고 전력 용량은요, 복소 전력은, 피상 전력의 크기는 루트 3 VL IL이다.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2차 측을 상전압, 상전류로 하면, 뭐하고 같다고요? 3 V파이 I파이의 곱과 같은 게 피상전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건 피상전력과 관계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되나요? 그래서 복소전력 관계로, 피상전력의 크기로서 했으니까, V파이 I파이는 3분의 S다.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죠. 그죠?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분권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이 100이고요. 계좌 건선 저항이. 자, 분권 발전기 하면 그림을 머릿속에, 이 그림을 빨리 그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단자 전압이 100이고요. 계좌 저항은 50ohm짜리다. 그리고 계좌 전류가 당연히 100V에 50ohm이니까 2A가 흐르네 이거죠. 그리고 부하 전류가 48이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50이고 전개 저항은 0.2다. 그럼 0.2에 50이니까 10V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10V 전압 강화가 된 게 100이니까 이는 얼마요? 110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 읽으면서 그림 그려서 바로 해결하라고 했죠. 그죠?
출력 20kW, 6극 3상 유도 전동기가 주파수 60Hz, 회전수 1170rpm으로 운전할 때 슬립과 2차 입력 P2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유도 전동기의 그 특성이죠. 그죠? 1차 측에서 이렇게 가면 2차 측에서 출력 POM이고요. PC2. 이게 P2. 이 관계가 1대 S 대 1-S. 그럼 슬립이 지금 이제 보니까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NS-N인데 지금 동기속도가 6극에 60Hz니까 1200. 1200 빼기 1170 하니까 30 하니까 40분의 1. 그러니까 3, 4니까 40분의 1. 2.5%인가요? 그래서 슬립이 2.5%다. 그럼 답은 바로 나왔네, 이거죠? 3번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얘가 출력이 얼마요? 출력이 20. 여기가 22. 여기가 100대 2.5대 97.5인데, 즉 다른 말로 하면 40대 1대 39죠. 39가 20이니까 그러면 40은 20보다 약간 큰가? 1은 뭐 39분의 20이니까 0.5보다 약간 큰가? 20.5보다 약간 큰가?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자,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 건수비하고 출력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건수비가 같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맞죠. 그죠? 근데 델타 델타 YY 이럴 때는 건수비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Y 델타하고 델타 Y를 쓸 때는 건수비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건수비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출력은 꼭 같을 필요가 없죠. 그죠? 출력은 뭐 단자 전압비 같은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출력이 같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출력이 병렬 운전을 했을 때 출력비가 이렇게 서로 다른 출력이다 보니까 출력비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력비는 뭐요? 용량에는 비례하고 부하 분담비죠. 그죠? 부하 분담비는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서는 반비례하더라. 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1차, 2차 전압이 같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압이 다르면 병렬 운전을 해가지고는 안 되죠. 모든 병렬 운전 조건은 전압이 같아야 되죠. 극성도 같아야 되고요. 임피던스 전압이 같고 저항과 리액턴스,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의 관계에서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뭐 이런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소모되는 전압의 크기가 같은 형식이 되고, 단상 변압기일 때는 극성이, 그리고 3상 변압기일 때는 상회전 방향이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이건 아까도 한번 봤습니다. 이상적인 병렬 운전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은 각 변압기의 극성이 일치해야 되고, 각 변압기의 건수비가 같고, 1차하고 2차의 전격 전압이 일치해야 된다.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가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 변압기 R하고 X의 비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극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 순환 전류가 흘러서 되고, 전격 전압과 건수비가 같지 않으면 역시 순환 전류가 흘러서 가열되고, 변압기 내부하고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다르면 위상이 생겨서 동손이 생기고, 부하 분담 시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져야 된다. 자, 이 문제는 그냥 암기죠. 시험장에서 이걸 암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본파의 분포 개수하고 단절 개수. 근데 단절금 개수를 할 때 우리 단절 비가 베타였어요. 극피치하고 건선피치의 간격인 베타가 있는데 그 단절비에 베타가 나왔어요. 그래서 베타가 나왔으니까 된 거고, 단절비 할 때 이 Q가 없었다는 게 대충 기억나는 사람들은요, 2번 아니면 답이 4번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2번하고 4번이 다른 게 여기에 베타가 있네. 근데 이 베타는 단절권 개수의 베타지 이게 분포권 개수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베타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그냥 정확하게 못 외워도 답이 2번밖에 될 게 없구나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전절권과 단절권 해가지고 단절권을 하면, 전절권을 할 때는 극피치하고 권선피치가 같은 거고, 그죠? 단절권에서는 극피치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권선피치가 뭐 좀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3에서 3- 뭐 좀 짧은 게 있고, 4에서 4-가 좀 짧고, 뭐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단절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절권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을 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 알아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극피치에 대해서 권선 피치를 짧게 하면 이 짧게 하는 비율인 베타가 생겼고, 그래서 이 베타가 있을 때 결론만 봅시다. 단절 개수 KP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다. N차 고조파의 단절 개수는 사인 2분의 N 베타 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포권 개수는요, 분포권은 집중권을 쓰지 않고 분포권을 쓰면 역시 파형 개선이죠, 그죠? 그래서 파형 개선이 되더라 라고 해서 매극매상의 도체를 각각 슬롯에 분포시켜서 감아주더라. 그래서 집중권을 하면 기전력은 크게 나오는데 분포권을 하면 합성 기전력은 이 세 개보다는 좀 작게 나와요. 작게 나오는데 그래도 파형이 개선되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이 분포권 개수가 Q에 사인 2mQ 분의 파이, 사인 2m 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 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치가요, 객관식이니까 여기 파이 제곱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인의 각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각도의 제곱, 이런 것들은 각이 안 맞아요. 의미가 안 맞으니까 무조건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볼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도 좀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2분의 파이인데 m을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하게 외운 사람은 외워서 쓰시면 되는데 못 외운 사람은 대충 봐도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거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값은 분포권이나 단절권 개수는 항상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그런 내용 알아서 봐주시고요. 12번입니다. 12극짜리 회전수 1000rpm의 교류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극수가 8극으로 바뀌면 회전수는, 이거 할 때 그냥 12 곱하기 8, 1000은 8 곱하기 얼마냐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고, 정확하게는 주파수로 일정이라서 주파수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12극에 12극에 1000rpm을 쓰면 NS는 P분의 120F거든요. 그러면 이건 1000이고요. P는 10이고 120F예요. 그러면 이거 하면 10F거든요. 그러면 F는 100Hz예요. 100Hz가 되고, 그러면 이게 100Hz가 되니까 이제 8극이 되면 NS는요 8분의 120 곱하기 100 하니까 15가 되나요? 그럼 이건 1500rpm이다. 이렇게 구하는데 이 관계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거 이론 4로 나누면 2고 3이에요. 그러면 이거 500이니까 x는 1500. 뭐 이렇게 바로 푸는 거죠, 그죠? 직류 직근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계작 원선의 여자 전류를 자신의 전기자 유기 전압에 의해서 공급하는 발전기다. 자, 직권 발전기가 이 문제는 자여자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계작 원선의 여자 전류를 자신의 전기자 유기 전압에 의해서 공급하는 발전기, 자여자다라는 말을 하는데 타여자 아니고 자여자죠, 그죠? 직권 분권 다. 운전 중 전기자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잔류자기를 소멸시켜서 발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운전 중이라기보다는 운전 중에서는 잔류자기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이제 시동 걸 때, 처음 시동 걸 때는 역방향으로 돌려버리면, 그죠? 역방향으로 돌려버리면
자기 여자가 안 되잖아요. 잔류자기를 없애는 방향이 되니까 자기 여자가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운전 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시동 걸 때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운전 중일 때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돌고 있는데 역방향으로 돌리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역방향에 의해서 기전력이 반대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반대로 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 해봐야 될 것 같은, 실제로 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동 걸 때 잔류자기를 없애버리는 쪽이 돼가지고 불가능하게 된다. 무부하 시에는 자기 여자로 전압을 확립할 수 있다. 이 분권은 가능한데, 그죠? 분권은 무부하가 가능한데, 치권일 때는 부하가 없으면요, 부하 개방돼 버리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 전류 I가 0인 거예요. 그럼 계좌 전류가 0이니까 이건 전압의 확립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압의 확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무부하에서는 안 되고 강제로 이제 여기에 타여자 같이 여기 전류하고 똑같은 전류를 하나 흘려주면서 이제 무부하 형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직렬 접속되어서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직렬 접속되어서 무부하 시에 계좌 권선을 분리하고 타여자에 의해서 무부하 특성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계좌 권선을 쓰지 않고 따로 타여자를 해가지고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죠? 이것도 많이 했던 거니까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이게 모든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전압 극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단자 전압의 극성과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전압의 크기하고 병렬 운전을 하는데 전압의 크기하고 극성이 다르면 그건 큰일 나죠. 그죠? 절연 저항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상관없고, 발전기의 용량이 같아야 된다. 이건 달라도 상관없고, 회전 방향과 속도가 같아야 된다. 이 속도가 달라도 같은 기전력을 내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교류기에서는 주파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 속도 조절 같은 속도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직류기에서는 뭐 그냥 속도는 크게 의미는 없죠. 직류분권 전동기의 단자 전압이 200이고요. 부하 전류가 52, 그 다음에 계좌 저항이 100, 전기의 저항이 0.1일 때 이 전동기의 역기 전력, 분권 전동기. 자, 이건 단자 전압이 200, 부하 전류가 52, 계좌 저항이 100, 계좌 전류는 2,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50, 전기의 저항이 0.1, 그럼 여기는 5V 하니까 E는 195,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반발 기동형 나오면 단상 유도 전동기는 자기 기동이 안 된다. 자기 기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동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동장치를 쓸 때 반발 유도 전동기가 나오면,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가 나오면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봐주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1번부터 한번 보면요. 회전자의 건선에 가변저항을 삽입하여 기동 토크를 높이면 기동 전류는 제한된다. 이건 모든 전동기에서 기동 시에는 기동 전류가 크다 보니까 이게 저항을 하나 달아가지고, 기동 저항을 하나 달아가지고 기동 시에는 전류가 너무 커지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래서 소손될 가능성을 막아주는 그런 걸 쓰니까 이건 반발 기동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모든 기동 장치에서는 다 대부분 이걸 쓰죠. 그죠? 그래서 직류 기동일 때도 기동저항을 쓰는 것도 있고, 유도 전동기도 기동저항을 써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유도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에 기동저항을 많이 쓰겠죠. 유도 전동기는 2차 쪽에서 기동저항을 쓰기가, 거기, 뭐죠? 2차 저항 제어, 뭐 이런 형태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동 토크를 높이는 것도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거의 모든 전동기에서는 이 기동저항을 조절해가지고 기동 토크 조절하고 기동 전류 조절해서 이렇게 기동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반발 기동형의 의미가 아니고,
그다음에 정유자 없이 설립링만 사용해서 외부 전원을 직접 회전자에 공급함으로써 기동 토크를 조절한다. 설립링으로서 외부 전원을 직접 회전자에 공급한다. 이런 것들은 동기기인데, 그죠? 동기전동기가 이런 건데, 설립링 안에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킨다 하는데, 동기전동기는요, 이게 역시 외부 저항을, 설립링을 통해서 외부 전원을 인가하면 바로 못 돌아요. 기동 토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도전동기처럼 제동건선 달아가지고 하든지, 원동기를 가지고 돌려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어서, 이건 동기전동기의 기본적인 건데, 뭔가 좀 생략된 그런 내용 같고, 그죠? 기동건선과 운전건선의 위상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콘덴서를 삽입하여 회전자기장을, 이 콘덴서 기동형을 이야기하는 게 3번 같고, 그죠?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크며 회전 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되면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정유자편을 단락시켜서 유도전동기처럼, 일반 유도전동기처럼 이렇게 동작시키게끔 하는 게 이게 반발기동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발 기동형 유도전동기 해가지고 기동시 회전자에 있는 정유자하고 브러쉬를 통해서 직류 직권 전동기하고 유사한 원리로 매우 큰 기동 토크를 발생시킨다. 이후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의 한 70, 80% 도달하면 원심력 스위치가 작동해서 정유자 편들을 서로 단락시키고 브러쉬를 들어 올려서 일반 농형 유도전동기처럼 운전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는 게 반발 기동형이다. 그리고 1번에 회전자 권선에 가변장을 삽입하여 기동 토크를 높이고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이런 비례추위 같은 걸 이용하는 것은 삼상이다. 그런 건 봐두시고요. 자, 16번. 델타 Y 결선하는 삼상 변압기의 뱅크에 대한 설명이다. 삼상 변압기 뱅크, 삼상 변압기죠. 단상 변압기 세대를 해가지고 결선을 한 게 아니라 삼상 변압기 한 대를 이용해서 결선을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단상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더라도 부하의 삼상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건 삼상 변압기를 쓸 때는 한 대가 고장나면 이건 전력 공급을 계속 못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못한다. 단상 변압기 세대를 가지고 구성했을 때는 맞는데 삼상 변압기 뱅크로 사용하면 안 된다. 1차 측과 2차 측의 승간전압 사이에는 60도가 아니라 델타 Y일 때는 30도죠. 그죠? 여기에 V고 0도라는 전압이 들어가면요. 여기도 VA가 되고, VAB라고 할까요? AB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제 VAB가 되고요. 여기도, 여기 권선은 여기하고 되니까 여기가 그냥 V1이라고 할게요. V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A분이 V1, 건수비가 A 대 1입니다. A분이 V1이 될 거고, 위상은 요거는 0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승간전압은요, 크기는 A분의 V1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상전압보다 승간전압은 30도가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0도일 때 여기 승간전압은 30도가 빨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30도가 빨라지더라. 전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더라. 알아서 봐두시고요. 위상차가 60도가 아니라 30도. 각 단상 변압기의 권수비가 A일 때 승간 전압비는 항상 A와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서 이게 권수비가 A 대 1이면 승간 전압비는 이거 대 요거잖아요. 상전압이야 A 대 1입니다. A 대 1이 관계가 있는데 승간 전압은 루트 3배가 들어가죠. 그죠? 틀렸죠. 그죠? 2차 측에서 Y결선 중성점을 적재할 수 있어서 이상전압 방지에 유리하며 제3고조파의 장애가 적다. 그래서 Y결선 중성점 적재를 하니까 이상전압에 대해서 방지가 되고 제3고조파 장애가 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자기여자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자기여자 현상은요 부하가 무부하나 경부하가 되면요, 없든지 경부하가 되면 선로에 병렬 커패시터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동기발전기가요 부하가 C부하처럼 보이는 거예요. C부하처럼 보여가지고 여기 전류가 진상 전류가 흘러서 정자작용을 하는 거예요. 정자작용을 해서 전압이 어떻게 해요? 평상시 전압보다 더 이상적으로 커지는 이런 현상이 자기여자 작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점차 상승되어서 정상 전압까지 확립되어가는 이런 현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제가 문제가 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아까 2번도 좀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도 좀 그래요. 분명히 전압이 커져가는 건 맞는데 C부하에 의해서 우리가 전압의 확립, 정자작용에 의해서 전압이 확립이 된다. 그래서 확립이 되는 걸 여자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자기 여자작용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전압의 확립 과정인 거예요. 전압의 확립 과정이고, 이 자기 여자작용은 이 전압의 크기가 이상적으로 커지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을 자기 여자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여자작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커져간다라는 의미에서 맞는 건데, 정상 전압이다 라고 이 단어를 뺐으면 이게 앞선 전류 때문에 전압이 상승해서 전압이 커져간다 이렇게 했으면 참 맞는 봉인데, 정상 전압까지 확립되어 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자기 여자작용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실제로 자기 여자작용은 안 일어나는 게 안정도에 해를 끼치는 게 이 자기 여자작용이니까 이 단어는 좀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에 의한 장거리 송전선을 무부하 충전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그래서 동기발전기에 의해서 장거리 송전선을 부하 없이 충전하는 경우에 초충전 쪽에서 일어나는 게 이런 거다. 그죠? 발전기가 송전선로를 충전하는 경우에 자기 여자 현상을 보상하려면 단락비가 큰 기계를 쓰든지 뭐 이렇게 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 여자 작용의 방지 대책이 단락비가 큰 기계,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 같은 거 써서 사용한다. 왜냐하면 여기가 C 부하니까 L 부하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면 여기 C하고 L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 작용은 단락비가 큰 기계를 써서 사용한다. 그리고 병렬 운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수전단에 동기 조상기를 접속하여 송전선에 진상 전류를 취하게 하면 자기 여자. 그러니까 이게 진상 전류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 진상 전류를 없애기 위해서 수전단에 동기 조상기를 쓰는데 뭐예요? 블로 리액터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 리액터 같은 걸 써가지고 이 지상 전류를 흐르게 하면 진상하고 지상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자기 여자 작용이 안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진상 전류가 아니라 지상 전류죠, 그죠?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틀린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전압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거기 재미나이한테 이 답이 뭐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4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번도 이상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도 1번도 이상하네요 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여자 작용. 무부하로 운전하는 동기발전기를 장거리 송전선로 등에 접속한 경우에 선로의 충전 용량, 진상 전류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 정자작용이나 무부하 동기발전기의 잔류자기로 인한 미소전압 발생 시 송전선로의 정전 용량 때문에 흐르는 진상 전류에 의해서 발전기가 스스로 유자되어서 전압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 정전 용량에 의한 진상 전류가 발생한다. 방지 대책은 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한다. 좀 전에 블로 리액터를 써서 지상 전류를 취하면 된다. 전단에 동기조상기를 접속하고 부족 여자로 운전한다. 그래서 이게 부족 여자가 지상이죠, 그렇죠? 전단에 발전기를 병렬로 여러 대 접속하여 운전을 하면 이게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 발전기 자체가 L 형태거든요. L 형태라서 이게 뭐 동기조상기하고 거의 블로 리액터하고 같은 역할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도 이상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정상 전압까지 확립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안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한 것은 명백하게 틀렸다.
사실 이 문구는 직류분권 발전기가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스스로 기전력을 만드는 정상적인 자기 여자 과정을 설명할 때 주로 쓰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출제자가 뭐 이렇게 교묘하게 문장을 섞어놓았다. 그래서 4번은 확실하게 틀렸다. 그래서 1번과 4번 모두 학술적으로 완벽하게 틀린 설명이다. 그래서 복수응답도 가능한 그런 형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수응답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번은 자기 여자가 우리가 좋은 거라면 이렇게 방지대책이라는 게 안 나올 거잖아요. 그죠? 안 나올 건데, 안 좋은 거니까 방지대책이 나와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죠? 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인 트라이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트라이악은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 소자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SCR은요 3단자인데 에노드 캐소드가 딱 있고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흐르지 못합니다. 그럼 이게 역저지잖아요. 그죠? 역저지가 되는데, 이 트라이악은 여기에 게이트하고 여기에 게이트를 묶어가지고요, 공통 게이트를 사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흐르니까 역저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양방향으로 도통이 되니까. 이건 한 단방향일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 소자 하면 트라이악이 아니라 뭐요? SCR. 이렇게 하는 게 좋죠. 1번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기능상 두 개의 SCR을 역병렬로 접속한 것 같다. 게이트에 전류를 흘리면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래서 이 게이트에 트리거를 딱 가하면 이 두 전압 중에서 이게 높으면 높은 곳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높으면 이렇게 흘러가서 되는 거니까 이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도통을 하고요. 교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같은 데 활용을 하고 있다. 실제 SCR이 PNP한 소자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론할 때 그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이제 도통을 할 때 사용하는데, 그냥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엄청 큰 전압이 가해지면 턴온은 되는데 큰 전압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턴온이 안 되더라. 근데 여기에 게이트를 탁 가하면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죠? 근데 이제 트라이악은 SCR에 양방향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하는 이런 양방향화 시켜 놓은 게 트라이악 구조다라는 거. 그래서 기호는 저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양방향으로 턴온이 되게끔 하더라 라는 게 트라이악이고요. 그래서 이런 트라이악은 4분의 플러스 양, 마이너스 그 양의 주기하고 음의 주기를 모두 유상제어할 수 있으므로 조명의 밝기 조절이라든지 교류의 소형 교류 전동기, 선풍기라든지 청소기, 모터 뭐 이런 쪽의 속도 제어라든지 교류의 무접점 스위치 등 AC 전력 제어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19번입니다. 저항 부하를 사용하는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최대 역전압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회로를 줬으면 싶어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 브릿지 전파 정류도 있고 그냥 전파 정류도 있는데,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항부하를 사용하는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최대 역전압이 얼마냐? 단 교류 전압의 시료값은 이다. 그래서 이건 회로를 안 주면요, 이게 인지, 이 2차 전체가 인지, 요만큼이 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게 이겠죠. 시료값이 이다. 그러면 최대값은요, 루트 2가 될 거고, 그러면 플러스 반주기는 얘는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2가 잡혀요. 최대값은 루트 2가 잡혀요. 근데 여기도 루트 2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역전압은, 이 다이오드의 역전압은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 해가지고 2루트 2다 라고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아마 2루트 2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 출제자는 그냥 요 그림에서 요걸 2라고 두고 문제를 푼 것 같아요. 문제를 푼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건 회로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안 좋아서 이런 거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다이오드가 이상적인 다이오드고 0.7V 전압 강화가 없다라고 해야만 맞는 보기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어설픈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 문제에서 브릿지 전파가 되면요, 여기에 E가 되면요, 최대값은 루트 2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2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 역전압이 루트 2입니다. 그래서 루트 2가 되고, 그래서 이게 단상 전파 정유회로를, 이걸 보통 단상 전파 정유회로라고 하고, 얘도 단상 전파는 맞는데 브릿지 전파라고 말을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뉘앙스가 있어서 답이 뭐 루트 2가 아니라 2루트 2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이제 출제자가 약간 좀 불편하게 문제를 낸 거고요. 변압기의 저력 내력 시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건 가압이라든지 유도라든지 충격 전압이 뭔지 몰라도 상회전 방향하고 절연 내력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회전 시험이다. 그래서 상회전 시험 해가지고 삼상교류에서 각 상, 뭐 RST 아니면 ABC 상에 전압이 발생하는 순서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시험이 상회전 시험이다. 주로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을 맞추고라든지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결선 상태를 점검할 때 사용한다. 가압 시험. 권선과 대지 사이에 또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주절연의 강도를 확인한다. 외부에서 상용 주파수의 높은 시험 진압을 직접 인가하여 절연 파괴 여부를 점검한다. 유도 시험. 동일한 권선 내부의 코일의 턴과 턴 사이 또는 청과 청 사이에 청간 절연 강도를 확인한다. 시험 시 철심의 자기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격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의 전압을 유도하여 시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충격 전압 시험. 선로를 타고 들어오는 벼락이라든지 낙뢰 같은 이런 것에 낙뢰나 차단기 개폐 시 발생되는 서지 등 순간적인 충격 과전압에 대해서 변압기가 구조적으로 견딜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더라. 표준 충격 파형을 인가하여 내구성을 평가하더라. 뭐 이런 게 있던데, 그냥 어쨌든 저런 내력에 관련된 거하고 적절하지 않는 것 하면 답은 3번. 자, 청간 단자 전압이 220V고요. 전격 단자 전압이 220V고 전압 변동률이 5%인 동기 발전기에서 무부하 단자 전압 하니까 전압 변동률은요, 부하 C분의 무부하 빼기 부하 곱하기 100%잖아요. 그죠? 이게 5%니까 그러면 이거는 220분의 얼마를 하면 100분의 5가 될 거냐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얘가 2.1을 곱하면요 220분의 11이죠. 그죠? 11이니까 이건 그러면 11이 되면 된다. 그러면 여기는 220이니까 여기는 11이 커야 되니까 231이 되면 된다. 뭐 이건 알아서 보시면 되고, 그죠? 전격 주파수가 45Hz인 유도 전동기가 슬립 0.04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자 주파수는, 그러니까 회전자 주파수 F2-는 S의 F2 제로. S는 0.04 25분의 1인가요? 곱하기 45.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제 정격일 때, 그냥 정격일 때는 뭐야? 주파수가 45죠. 그죠? 그래서 45가 1차 주파수가 45면 2차도 거기 설립이 없을 때, 거기 설립이 1일 때 45가 되니까, 설립이 1일 때 설립이 0.04가 되니까 하면 된다. 아니면 그냥 0.04 곱하기 45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면 5분의 9가 되나요? 자, 농용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사구 슬롯입니다. 경사 슬롯을 적용하는, 스쿠드 슬롯을 사용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 스쿠드 슬롯을 쓰는 이유는 농용 유도 전동기에서
고조파가 많아가지고, 그죠? 거기 고조파가 많아서 파형이 이제 왜곡된 형태가 되면 그게 슬롯에 고조파들이 껴가지고 크롤링 현상이 발생한 이 그림이죠, 그죠? 이런 크롤링 현상이 발생해서 높은 주파수가 높은 속도에서 전격 속도를 딱 여기에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속도가 가속이 되지 않고 낮은 속도에서 이렇게 해서 그렁그렁 소리 소음이 크게 나고 그다음에 이때 낮은 속도에서 지속이 되어버리면 전류는 엄청 크게 흐르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서 소순될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 고조파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고조파들 나타내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방지 대책으로서 이제 이 고조파가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분포 단절권이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또 중요한 게 크롤링 현상이었다. 그죠? 거기 사구 슬롯이었다. 그죠? 그래서 사구 슬롯을 쓰는 이유는 크롤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크롤링 현상이 뭔데? 라고 하면 좀 전에 했듯이 이게 속도가 전격 속도로 높은 속도로 가지 않고요. 높은 속도에서 안정되지 않고 아주 낮은 속도에서 안정되어버리는 이런 형태고, 그럼 소음하고 진동 같은 게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크롤링 현상이 발생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슬롯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수평으로 하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하더라. 그렇게 하면 고조파들의 영향이, 이 기본파의 영향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고조파의 영향이 서로 상쇄돼서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더라. 이건 이론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했는데 회전자 권선의 저항을 감소시키 이런 거 하고 없고, 그죠? 소음, 그리고 진동, 토크 리플 같은 거 방지하고, 그리고 소손 방지입니다. 소손을 방지하기 위한 거. 역률 개선도 아니고요. 무게 뭐 이런 것도 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크롤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구 슬롯을 쓴다. 사구 슬롯을 쓰는 이유가 크롤링 현상 방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내용이 나왔죠. 그죠? 자, 동기기의 난조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니까 난조가 일어나는 거. 역시 난조도 뭐 일어날 때 진동 현상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쭉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발전기가 부하가 변동을 해서 부하가 탁 커지면 속도가 늦어졌다가 늘어지면 다시 가속을 시키니까 빨라졌다가 늘어졌다가 빨라졌다 해가지고 결국은 0으로 수렴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고유 진동수하고 맞춰져 버리면 크게 돼버려가지고, 그죠? 크게 돼버려가지고 탈조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이런 난조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진동하는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원상복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에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진동하는 현상이 난조였고, 난조의 발생 원인은 부하 변동이 심해서 이 관성 모멘트가 작은 걸 쓰고 조속기가 너무 예민했어. 그리고 고조파가 유기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조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럼 난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는 계좌의 자극면에 제동 건선을 설치해서 갑작스럽게 바뀌면 그거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서 플라이를 사용하고, 조속기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게끔 한다라는 것과 소공 여자 방식을 쓴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고조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포 단절권을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난조가 나오면 항상 난조에서 안정도죠. 그죠? 안정도 향상을 하려면 단락비 크게, 난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동기 임편수를 작게 하고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더라. 조속기 동작을 신속하게, 소공 여자 방식을 쓰고 그걸 지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수업하면서는 많이 했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역시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동기기에 난조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측정한 것은 하는데, 전절권, 집중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분포 단절권을 써야 되죠. 집중권이 아니라 분포권이고, 전절권이 아니라 단절권을 사용을 하면서 파형을 개선을 하는 거고, 소극여자 방식을 쓴다라는 거, 단락비를 큰 기계를 쓰는 거고, 제동건선을 설치해서 난조를 방지한다. 우리 난조 방지 핵심은 제동건선 설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제동건선수 가지고 댐핑가 쓰면 기동도 시키면서 난조 방지, 제동건선의 역할로는 난조 방지, 불평형 부하 시 전류진압 파형 개선, 송전선의 불평형 단락 시 이상 진압에 대한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제동건선이다. 그래서 제동건선도 항상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니까 정리는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단락비가 2.5인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하니까 PU,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의 PU법입니다. 그죠? PU법으로 표현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락비의 역수다. 뭐 이런 것들이고, 단락비가 2.5니까 2.5분의 1은 0.4다. 근데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 PU법이 아니라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봤으니까 40%다. 뭐 이건 그냥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는 틀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를 쭉 풀어봤을 때 몇 문제가 조금 이 제기를 2번 같은 문제, 그죠? 2번 같은 문제하고 아까 몇 번이었죠? 제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2번 같은 경우하고요. 17번인가요? 17번 같은 경우도 조금 이상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 제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문제를 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해보시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시험 풀 때는 뭐 그렇게 엄청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전기기기하고 그 다음에 전기공학 두 과목을 다 풀어봤는데, 둘 다 특히 뭐 문제는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데, 이제 기기에서는 조금만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은 항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두 문제 푼다고 어쨌든 고생하셨고, 이제 올해 시험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 다음 이제 남은 건 이제 면접이잖아요. 그죠? 시험 합격하셨으면 면접인데, 면접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접 카페에 자료는 별로 없는데, 여기 몇 가지 동영상 같은 거 해가지고 옛날 수강생 합격자 설명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자료를 한 번쯤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카페에 들어오시면 카페에 거기 그쪽으로 이제 바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쪽 신청을 해서 다른 쪽으로 초청을 해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을 하시고 이런저런 뭐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시간 자기 정리 잘 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